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코패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한국 FA-50경 전투기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시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언론들이 오늘 ADD 안흥 시험장에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시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시험하는 기체가 한국산 FA-50 기체다, 이런 내용도 발표했는데, 일단 FA-50 기체에다가 장착되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그만큼 크기가 작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크기가 작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사거리가 짧을 수뿐이 없는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위력 면에서는 초음속 미사일의 속도가 워낙 빨라서 일단 맞으면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동안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대한 발표가 워낙 비밀에 쌓여있기 때문에 제대로 발표가 된 적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시험 성공했다, 이런 발표를 했듯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시험도 굉장히 비밀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아주 전략적 가치가 높은 무기체계죠. 일단 공개된 내용 중에서 확인을 해본다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무게는 2000파운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KF-21과 FA-50에 장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연료가 액체인지 고체인지도 확인을 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마 3 정도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크기를 작게 해야만 하고 왜 국산 기체에만 장착이 되어야 하는가는 바로 외국산 전투기에다가 국산 미사일을 장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장착을 허용했다고 해도 엄청난 비용을 줘야 되고 또 시험 과정에서도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국산 기체가 두 종이 있으니까 거기다 장착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산 무기 체계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한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언제 전력화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공대지 미사일이 전력화가 되는 시기는 이미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 시기에 맞춰지거나 약간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거리가 500km가 넘어야지 아군 기체들이 안전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주변이라고 하면은 일본과 중국, 러시아뿐이 더 있습니까? 공대함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은 바다 멀리 나가야 됩니다. 사거리 200km대 거리를 우리나라 영공에서 쏜다는 거는 이미 전쟁이 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 나가서 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해군 함대가 방공 능력이 있냐? 없죠. 능력이라고는 이지스함에서 탐색하는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적의 함대는 근 1000km 정도에서 탐지를 하는데, 그리고 추적을 시작할 텐데 코앞에 가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발사한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공군 기체를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거리가 그래도 500km 이상 나와줘야지만 우리나라 공군 기체들이 안전하게 작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변국 해군들이 전부 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를 하거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에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도 개발 중에 있다고는 합니다. 우리나라가 램제트 엔진 기술만큼은 굉장히 앞선 나라인데 이 기술이 아마도 중국으로 다 건너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램제트 기술이 형편없었던 나라고 그 사실에 대해서 본 채널에서 여러 번 영상으로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램제트 기술이 좋아졌다. 이것은 미국서 기술을 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러시아가 주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방산업체에 깔려있는 중국산 인터넷 장비와 중국산 해킹 장비들로 다 기술을 가져가지 않았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대함 미사일로 이미 보유를 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ASM-3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을 해놓고 양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국이 보유한 램제트 기술이 워낙 수준이 높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집중을 하면은 상당히 시간을 줄일 수는 있을 겁니다. 한국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램제트 엔진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사거리도 얼마든지 길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일단 한국군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보유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일단은 주변국에서는 멈칫하죠. 일단 전력화가 되기만 하면은 공군 조종사들의 기량이 또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함대에 접근할 때까지 초저공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레이더가 알아채지 못하게 한 거리에서 발사를 하게 되면은 당하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국군 조종사들의 기량이 수준이 높은 것은 6.25 전쟁 때부터 널리 알려져 왔다는 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공군 조종사들의 안전과 기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거리를 500km대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